코로나 백신 문제입니다. 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왜 생산을 할 때 자동화 생산 장비에는 이 로트라고 해서 단위를 나누어서 이렇게 쭉쭉 생산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 로트 전체를 추적해서 폐기하는 식으로 안정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감사 실시를 했더니까 별 희한한 문제가 다 나왔어요. 근데 그 문제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일단 여기서 바로 시작해 보시죠. 이게 지금 어떤 문제점들이 다음 있었나요? 기사 한번 띄워주시죠. 이게 네. 한겨레 기사예요. 곰팡이. 예, 여러분들 뭐 많이 아주 귀가 좀 저도 좀 많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 이 백신에서 예. 곰팡이, 머리카락, 이산화규소 이런 이물질이 섞여 있었어요. 이런 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런 이물질이 섞여 있다라는 신고가 질병청에 127건이 들어갔어요. 이 정도면은 네.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해요. 당연히 접종을 보류하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리콜을 해야죠. 다 백신들을 회수를 하고 예. 이거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질병청은 그걸 안 해요. 계속 접종을 하게 해요. 그냥 제조사한테 야 니들 만들어 온 거에 머리카락이나 곰팡이 나왔다더라. 그것만 알려주는데 그치고 그냥 계속 접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당 백신과 같은 제조 번호가 붙은 백신이 1,420만 회 분이 계속 접종이 된 거예요. 1,420만 회 분이라면은 우리 국민 대부분이 맞은 그러니까 거죠. 내가 안 걸렸을 거라고 기대하기 힘들죠. 예, 그러니까 아니 실제로 지금 우리 국민 중에 백신 맞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분들이 예. 물론 이게 이제 2011년부터니까 21년? 예. 2021년부터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국민 중에 1,420만 명이 곰팡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그 곰팡이 들어있는 것과 예. 같이 제조된 백신을 네. 맞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사례도 2,703명 이렇게 짓게 됐어요. 이게 유효기간이 지났으면은 예. 그 했으면은 나중에 이게 자기가 유효기간 지난 거 맞췄네 그러면 다시 불러다 다시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안 했어요. 재조정도 안 했어요. 아니 이게 문재인 때 얘기는 단위가 달라요. 예. 이게 와 지금 여기서 시청자분도 신하님도 1,420회도 아니고 1,420만이라고 단위가 달라요. 단위가. 예. 그리고 이제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네. 문재인 정부가 이제 백신 구매 과정이 늦어진 것에 대한 부분에서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했고 네. 뭐 또 이게 질병청 식약처 간에 이제 공동 매뉴얼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네. 이 매뉴얼 절차를 전혀 안 따랐다는 거예요. 백신 접종이나 이 과정에서. 네. 예. 한마디로 개판이죠. 이 국민의 건강과 목숨이 걸려 있는 백신 관리 문제에 대해서 네. 문재인 정부가 개판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곰팡이 백신을 국민한테 접종하면서도 우리 네. 우파 진영에서 어땠습니까? 백신의 위험성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백신의 위험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걸 적폐로 몰아버렸어요. 예? 적폐로 몰아갖고 마녀 사냥하듯 오히려 공격하고. 네. 예? 이게 뭐 똥 싼 놈이 뭐 방귀 낀 놈이 더 네. 성낸다고. 네. 지들은 뒤로 그짓거리 하면서 그 백신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사람들한테 맞아요. 막 그러고 국민들한테는 뭐 백신이 안전하니 믿으라고 네. 이 짓거리를 한 겁니다. 그때 나왔던 얘기 중에 유명한 단어가 이제 K 방역 막 이랬잖아요. 예, 그리고 예. 자화자찬을 하는데 앞서 왜 메르스 때였나요? 그때 고건 총리가 예. 왜 열화상 그 감지기 갖다 놓고 해가지고 굉장히 잘했다면서 역시 이 민주당이 방역은 뭐 제일 선도한다 이렇게 해서 세계의 방역을 선도한다고 하여간 뭐 말 같지도 않은 자화자찬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그거 다들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오늘 그 K 방역의 실태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죠. 예. 예, 코로나가 2019년에 발생했어요. 2019년 11월 달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우한 그렇죠. 예. 우한 그래서 폐렴이라 했잖아요. 처음에 우한 폐렴이라 그랬죠. 예. 뭐 사실 이 우한 폐렴이라는 명칭이 맞죠. 명칭이 맞는데 근데 이 우한 폐렴 명칭이 중국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결국 한국에서는 이 말을 폐기했어요. 그리고 코로나19로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싫어한다고 안 쓰는 것도 예, 이것도 참 웃긴 일인데 어쨌든 이후에 이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됐죠. 한국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게 2020년 1월 20일이에요. 2020년 1월 20일에 확진자가 처음으로 나왔는데 네. 이게 이 여성이에요. 이 여성이 누구냐면은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입국한 중국인 여성입니다. 아, 예? 중국인 여성한테서 이제 이 확진이 된 거예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국내에서는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기 시작해요. 아니 아예 원산지 정도가 아니라 발원지에서 왔네요. 그냥. 예, 그래서 다음 기사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가요. 중국인 입국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오는데 예. 보시는 것처럼 몇 명이 참여했습니까? 70만. 76만 명이 참여했어요. 와. 이게 역대 국민청원 중에 세 번째로 많은 수치라 그래요. 이렇게 이제 국민 여론이 중국인들 입국을 막아야 된다라고 엄청나게 들끓는데 네. 문재인 정부가 여러분들 어떤 정권입니까? 아우. 중국인 막을 수 있겠습니까? 친중 정권이죠. 대통령이 중국 가서 네.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고 한국은 소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중국은 상국으로 모시는 정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이런 정권이 어떻게 코로나19가 퍼졌다서 국민들이 죽어나간다고 해서 중국인 입국을 막겠습니까? 결국은 문재인 정부는 중국인 입국은 안 막고 우한에서 들어오는 중국인들 입국만 막은 거예요. 우한만. 예. 그럼 우한 살던 사람들이 다른 예. 데로 가서 비행기 타고 한국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중국 거주 이전에 살고 있는데. 예? 그리고 이제 우한에 있는 한국인들은 이제 수송교래 갖고 싫어 한국에 들여오고 뭐 이 다음 기사 보여주세요. 예. 다음 기사 한번 띄워주시기 예. 바랍니다. 자, 3차 전세계 투입 예정이다. 그래서 이제 입국 제한 확대 보류라는 말이 뭐냐면은 우한에서 들어오는 중국인만 차단을 하고 그거를 중국 전체로 확대하는 거는 보류를 하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죠. 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저것도 눈치 보느라 저런 거죠? 중국 눈치 보느라고. 예.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중국인들을 무방비로 받아들이면서 문재인 정부는 희망회로만 열심히 돌렸어요. 예. 그래서 2020년 2월 13일 문재인이 아주 그 지금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런 발언을 합니다. 다음 그리고 코로나19 머지않아 종식될 거. 예. 2020년에. 예, 2020년 2월 13일에 예, 코로나가 머지않아 종식될 거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경제에 매진하자. 이런 발언을 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문재인의 입은 그 자체가 재앙입니다. 아, 그렇죠. 예? 문재앙이잖아요. 예, 그래서 문재인 저 말을 하는 순간 예. 하고 나서 바로 팬데믹. 1차 대유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해갖고 야. 1차 대유행이 시작되는 거죠. 이쯤 되면 알고 한 거다, 진짜. 와, 참. 아 근데 한국의 대응이 뭐 그래도 뭐 선진국들에 비해 우수했다. 그게 얘기가 나오는 게 왜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마스크를 씌울 권한이 국가에는 없다라고 하는 지극히 이제 좀 개인주의적 성향도 예, 한몫한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약간 좀 선진국들보다도 한국이 더 대응이 우수하다 이런 평가도 있긴 이제 있었어요. 그때 평가가 몇몇 있긴 있었는데 예, 그 다시 말씀드리자면 문재인 정부는 아예 초기 방역에 실패했어요. 그렇죠. 실패했고 예. 그리고 이제 2020년 3월에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 선언했는데 네. 다행인 것은 한국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팬데믹에 대응할 인프라를 굉장히 잘 갖춰져 놓고 있다는 거예요. 팬데믹에 대응할 인프라라면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뭔가요? 예. 이게 그 한국은 전 국민 의료보험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코로나 증상이 있어도 병원을 못 가요. 병원비가 워낙 세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코로나 걸려 있는 사람들이 이 자기가 코로나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길거리를 배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확산되죠. 네. 예?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의료보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누구나 증상이 나오면 바로 병원에 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네. 코로나 환자 식별이 굉장히 빠를 수가 있었다. 그랬겠네요. 예. 예. 근데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부의 공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유. 이거는 의료보험 시스템을 만든 박정희 정부의 공로입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신종플루나 사스 사태. 네. 이 앞서 두 가지 사태가 있었잖아요. 예. 이 사태를 거치면서 이 전염병에 대응하는 의료 시스템, 의료 인프라가 한국은 굉장히 잘 갖춰지게 됐다. 아 맞다. 아까 고건 총리가 방역했던 건 사스였네요. 메르스는 박근혜 정부 때죠. 맞네요. 예. 그래서 전염병의 경우에는 예. 그 병실에 다른 일반 환자와 전염병 환자를 함께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 이명박 정부 초기에도 신종플루 예, 그렇죠. 유행했었고 그래서 음압병실이라는 게 음압병실. 맞아요. 예. 음압병실이라는 거를 만들어 갖고 외부와 완전히 공기까지 차단하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전염병 환자를 격리시켜야 하는데 예. 그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들은 이런 음압병실이 거의 무방비 상태였어요. 맞아요. 거의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스 환자 아니 이 코로나 환자가 몰려들어도 네. 이걸 수용할 공간도 없고 그래갖고 난리가 났는데 한국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네. 이 신종플루와 사스를 거치면서 음압병실 뭐 이런 전염병 대응 인프라를 굉장히 확대시켜놨어요. 맞네요. 그러니까 이게 방역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 거예요. 예. 근데 이것도 문재인 정부의 공로라기보다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공로로 그렇죠. 돌려야 되는 문제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문 PD님 말씀하셨듯이 네. 이 코로나19 같은 이 호흡기 전염병에 대해서는 마스크가 필수예요. 예. 근데 이게 일단 그러니까 마스크를 전 국민이 외출할 때 써야 돼요. 네. 근데 일단 다른 선진국들은 그만한 물량을 생산할 이 기반 자체가 없어요. 거기다가 국민들도 마스크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렇더라고요. 예? 예. 마스크 쓰는 걸 싫어하는데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매년 황사로 고생했잖아요. 매년 황사로 고생하다 보니까 마스크 공급이나 이 착용에 대한 이 거부감이 별로 없어요. 이거 누구 덕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병주고 중국도. 예.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 착용하는 것도 이제 상대적인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문재인 정부의 공로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어찌됐건 간에 문재인 정부의 공로는 그러니까 아니네요. 이제 그나마 예. 한국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해외 언론은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지. 나중에 제가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실제로 그 타임지나 이런 데서 한국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네. 당시 코로나 대응을.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예. 문재인 정부에 대해 정책은 굉장히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야, 근데 정말 디테일하게 까셨군요. 정말 역시 국장님 같은 분이랑은 적이 되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아, 조목조목 비판하셨는데, 아니 근데 그 당시 코로나 방역이 왜 그 성소수자들이라 불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예. 게이나 뭐 레즈비언 이런 사람들, 예, 예. 뭐 그 탄압 논란도 퀘어는 뭔지 모르겠어요. 퀴어. 퀴어. 예, 그 퀴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게이하고 레즈비언하고 퀴어가 다른 그러니까 거. LGBTQ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은 크게 뭐 그렇게 구분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예, 그게 어쨌든 뭐 PC주의에서 보면은 뭐 예. 성을 50개로 나눈다는. 뭐 그보다도 더 나눌 수도 있대요. 야, 예, 그 정말. 50개라고 한정해도 불법이 돼 버려요. 민주당 PC주의에 의하면, 미국 민주당 PC주의에 의하면, 예, 한 별성별이 다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이 코로나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이 게이나 레즈비언 같은 또 퀴어 같은 네. 이제 소수자를 탄압한다 이런 논란이 예. 국내에서인 게 아니라 해외에서 일었어요. 아, 해외에서. 네, 해외에서 일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건지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 문재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방역에 완전히 실패했어요. 중국인 입국을 안 막으면서 네. 그래서 코로나를 확산시켰어요. 네. 그래 놓고는 국민들을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쵸. 그래갖고 당시 상황을 보면은 일단 코로나에 걸리면은 이 확진자의 신상, 동선 이런 민감한 개인 정보들이 전 국민한테 다 까발려져요. 저 동선 공개하는 거 저 미친 짓이라 생각했거든요. 그 당시에도. 이게 휴대폰으로 보면은 코로나 예. 환자가 빨간 점으로 보여요. 예. 막 이럴 정도였다고요. 아니 예. 뭐 문자로 날라왔잖아요. 확진자가 어디 다녔다 하니까 사람들끼리 그거 보고 막 웃잖아요. 예, 아이 예. 이놈 또 거기 갔다 왔구만 뭐 이러면서.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확진자가 클럽이나 바 같은 데를 다녀오면은 예. 그러면은 그 클럽이나 바에 확진자가 갔던 클럽이나 바에 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 검사 대상이에요. 이 사람들의 신상을 또 다 또 수집을 해갖고 예. 예 예. 하는 거예요. 네. 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큰 문제가 안 되죠. 뭐 친구 만나서 회식하고 뭐 그러다 보면은 클럽도 갈 수 있고 네. 또 바도 갈 수 있고 뭐 그렇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게이나 레즈비언 같은 자들은 다니는 바가 따로 있다라는 얘기. 뭐 그렇다 하대요. 예. 자기들만 쓰는 그게 예, 게이 바가 따로 있고 예. 레즈비언 바가 따로 있고 이게 다 따로 있다라는 예. 얘기예요. 예, 따로 있는데 여기서 확진자가 나와버린 거예요. 음. 그러면은 이제 게이 바에 그날 간 모든 사람들의 신상을 다 야. 게이 클럽에 간 예. 그 그- 일상생활에서 예. 내가 게이라고 커밍아웃을 안 했는데 예,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예. 신상이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강제로 당하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예. 그런데 식당이나 이런 데 들어가려면 이름을 써고 이름하고 전화번호 썼어요. 이름하고 전화번호 쓰고 들어갔다고. 네.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보면은 게이바나 레즈비언 바 이런 데 들어간 사람들 이름하고 전화번호 썼을 거 맞다. 아닙니까? 초창기에는 직접 적었었죠. 예, 맞다. 예. 예, 기억나네요. 예. 예, 그런데
그래 거기에 이제 확진자가 나온 거예요. 들어갔던 예. 게 이제 동선에 거기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거를 보고 연락하는데 이게 다 가짜로 거짓말로 쓴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자기 정체를 숨기고 싶으니까 예. 게이나 레즈비언이라는 게 맞아요. 사회에 알려지면 피해가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를 찾겠다고 그 CCTV 동영상 돌리고 뭐 하고 심지어는 안면 인식 프로그램까지 돌려가고 그 정도로 했었어요? 그 다음 기사 보여주세요. 야, 개인정보 보호 강화 추진한다. 예. 2차 감염 확산 우려 고조되니까. 예, 여기에 보면은 이제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한 차별은 추적을 어렵게 만든다. 예. 뭐 이런 내용이 이게 로이터 통신이에요. 그렇네요. 이게 로이터네요. 요새 한국어로 저렇게 번역이 다 돼서 나오니까 근데 이게 그러게요. 사실 영문 기사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기사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다음 기사 보여주세요. 예. 이 안면 인식 기사가 따로 예. 있군요. 예. 예, 이것도 한국어로 바꿔주면 바로 딱 실시간으로 바뀌네요. 예. 저 광고 때문에. 예. 아, AI 기반의 안면 인식 기술 시범 운영 예정이에요. 부천시에서 하겠다라고. 그때. 2021년 12월 13일에 이미 AI 기반 확진자 추적 안면 인식 추적 기술을 그래갖고 이제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그 수천 대의 CCTV 카메라를 동원해서 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의 이제 이동을 추적하는 뭐 시범 사업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중국이네요. 중국이 저러잖아요. 예, 지금 예. 중국이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라는. 완전 얘기. 중국이네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뭐 이때 이제 여기 기사에 나오는 게 조지 오웰의 1984년 같이. 1984. 예. 예, 1984 같이 예. 이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예. 그 당시에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코로나19가 걸리잖아요. 예. 아니 걸리는 게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병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게 걸리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국가로부터 내 모든 개인 정보라든가 예. 내 사생활이 완전히 만천하에 공개되는 이거를 제일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직장 내에서도 예. 막 그냥 좋은 글씨처럼 약간 좀 작용을 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국민들을 괴롭힌 거죠.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타임지가 기사를 하나 냈어요. 다음 기사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이것도 영문으로 자동으로 번역이 된 겁니다. 이게 예. 타임지 기사인데 자, 타임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대응의 모범국으로 어디를 꼽고 있습니까? 싱가포르, 대만, 홍콩. 우리가 빠졌네요? 아유, 이제 한국 얘기도 나옵니다. 그 얘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들 세 개 국가는 모두 중국과 인접해 있고 예. 중국과 매우 긴밀한 교류를 하는 국가들이라는 거예요. 네. 예. 예?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은 이 세 개 나라가 코로나 발생 초기에 예. 정부가 나서 갖고 중국으로부터 국경을 완전히 봉쇄를 시켜버렸다. 예. 예. 얘들은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문재인한테 중국인 입국 막아 이거 한 것처럼 근데 문재인은 안 했잖아요. 코앞에 있는 애들은 봉쇄를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홍콩이라든가 예. 대만이라든가 뭐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은 중국하고 굉장히 교류가 많고 이걸 막게 되면은 굉장히 경제적 손실을 입는 나라.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막아버린 거예요. 예. 예, 이렇게 강력한 방역 정책을 펼쳐갖고 방역에 성공했다. 그 강력한 방역 정책이라는 게 초기 방역. 예, 잘했다. 초기 방역. 예. 그래서 이 나라들이 진정한 방역 모범 국가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서 이 기사에 한국 얘기도 나옵니다. 네. 이건 제가 이제 그냥 보여주시죠. 예, 저거 보여주세요. 이거는 자동 번역이 안 돼. 이거는 제가 그림으로 가져왔어요. 자동 캡처. 번역이 되는지 모르고 예. 가져왔는데 내용이 뭐냐면 대만의 빠른 대응은 또 다른 중국 인접 국가이면서 첨단 의료 시스템을 향유하고 있는 네. 이 첨단 의료 시스템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한국이 갖춘 그 음압병신의 예. 그런 한국, 일본과 극명히 대조된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정부는 초기 대응 실패로 인해 코로나가 폭발적으로 확산되면서 비판에 직면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 내용도 뭐냐면은 한국이 그나마 선방하는 거는 네. 첨단 의료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면은 방역 시스템, 네. 예? 음압병실이라든가 예. 이런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보험 제도라든가 그렇죠. 이런 첨단 의료 시스템 덕분에
향유하고 있다고 평가했잖아요. 선방은 하고 있지만 네. 정부는 초기 대응에 실패했고 정부의 대응 실패로 코로나는 폭발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그러니까 문 한 번 닫았으면 끝날 일을 가지고 예. 이걸 안 닫아서 집안에 온갖 첨단 장비가 다 동원돼 가지고 예. 고생을 한 거네요. 그러면서 이 기사에 문재인 얘기도 나와요. 다음 문재인. 예. 예. 문재인 예. 있다. 예. 한국의 대통령 문재인은 코로나가 폭발적으로 확산하기 직전에 최악의 상황은 끝날 것이라는 악명 높은 발언을 해 정치적 반발을 샀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거 1차 유행 예. 맞네요. 터지기 전에 예. 예? 종식된다고. 종식된다고 해갖고 그럼 뭔 깡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난리가 났던 거. 이게 전문가도 그러니까 아니고.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타임즈에 저렇게 실릴 정도로 예.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된 거죠. 아니, 우리가 진원지도 아니잖아 심지어.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코로나 평가는 코로나 대응 평가는 이 타임지가 정확하게 얘기했고 로이터 통신이라든가 예. 인권 침해다. 음. 예?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다. 예. 개인정보 침해다. 네. 뭐 이런 얘기부터 해갖고 초기 방역에 실패했다. 이게 그 당시에 주요 외신들의 공통적인 시각이었어요. 그 얘기 이러니까 벌구라는 별명이 예. 나오죠. 예. 아니 참 정말 어떻게 이렇게 책임지지 못할 얘기를 대통령이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 근데 당시 외신들이 어쨌든 간에 문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뭐 이런 자, 주장도 이 얘기가 기가 막힙니다. 왜냐면 이게 좌파 진영 내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예, 이 얘기가 정말 기가 막혀. 지금 K 방역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때 K-방역이라고. 처음에 K 방역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걸핏하면 K 붙이는 게 이때 시작된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예. 아, 야 참.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K 방역이 그 지금 국뽕의 시초가 된 건데. 그렇네요. 근데 이 말이 그러면 어떻게 나왔느냐. 이거를 한번 지금 살펴보면 여러분들 기가 막힐 겁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외신들은 주요 외신들은 하나같이 한국의 방역에 대해서 네. 인권 침해 요소 이 부분을 지적하고 또 초기 방역에 실패했다고 평가했어요. 예. 다만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한국은 의료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갖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그 정도였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정책은 다 실패했다. 예. 이런 비판적인 내용이었어요. 네. 바로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외신한테 자꾸 까이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제 새로운 발상을 내놔요. 어떻게? 이른바 자체 발광. 자체 발광. 아니 뭐 어떻게 광고 줬나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남들이 안 하면 우리가 하자. 아. 이렇게 해갖고 2020년 5월 달에 예. 다음 기사 보여주세요. 문체부가 보도자료를 배포해요. 그렇죠. 해외 언론 한국 코로나 방역 성공 요인을 투명성 민간 협력으로 주목하고 있다라고 문체부에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 문체부 산하에 해외 문화 홍보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해외 문화 홍보원이라는 데가 왜 이런 발표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해외 문화 홍보원에서 이런 발표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100일간 42개국 외신 5,589개를 분석하니까 네. 전반적으로 한국이 코로나 대응을 잘하고 있다라는 보도자료를 냅니다. 근데 그 기사 다시 띄워주세요. 다시 좀 보지. 근데 밑으로 쭉 내려보세요. 예. 그러면서 저 기사에 쭉 더 내리면은 쭉쭉 내려요. 쭉쭉. 야, 보세요. 이게 뭐 이 그림이 뭐냐면은 이게 뭔 당시 외신 기사들 예. 한국이 코로나 대응을 잘했다는 외신 기사들을 문체부가 저렇게 따서 예. 그거를 이제 그 밑에 보면은 뭐 해외 K-팝도 문화 있고. 홍보원 제공이라고 돼 있죠. 예. 언론사한테 뿌린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기사들이냐 그래갖고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네. 그림 한번 보죠. 그죠. 이게 확대해 보시면 아까 그 그 그림이잖아요. 그림 확대했어요. 예. 그래서 제일 꼭대기 보면은 예. 가운데 다른 거는 옆에 있는 건 잘 알아보지도 못하겠고 예. 뭐 가운데 있는 거 그 기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이제 그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이 언론사에 제공한 기사들 중에 제일 꼭대기에 가장 중요한 기사일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링크 한번 열어주세요. 저 기사가 어떤 기사인가 하고 딱 이것도 추적하셨구나. 한글로 딱 보여줄 수 있죠. 예. 자, 내용이 뭐냐면은 한국이 코로나19 위기 속에 영화관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그 밑으로 기사 쭉 내려보면은 한국이 코로나 대응을 어떻게 했다 이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냥 한국에서 코로나로 인해 갖고 영화계가 굉장히 타격을 입고 힘들어하니까 예. 거기에다가 이제 지원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돈 풀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돈 풀었다는 얘기예요. 예. 저게 어떻게 한국이 코로나 대응을 잘했다는 기사예요.
후속 조치로 돈을 시원하게 뿌렸다. 이것도 예, 그 얘기예요. 예, 와. 예, 그리고 아까 그 그림 다시 보여주세요. 예. 근데 아니 이게 보면은 조금 전에 게 뭐냐면은 이제 할리우드라는 저거 이렇게 연애 잡지. 아, 연애 잡지. 할리우드라는 거예요. 근데 예. 전부 다 보면은 밑으로 내려보세요. 뭐 K-팝이 저 오른쪽에 K-팝 있더라고요. 예, 전부 K-팝 얘기예요. 예. 그래갖고 제가 이런 기사들 다 찾아보니까 예. 다 그냥 연애 잡지예요. 뭐 할리우드라든가 아니면은 그 뭐 또 그리고 뭐죠? 뭐 여행 뭐 이런 건 있네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실질적으로 시사 잡지, 정치 시사 잡지는 하나도 없고 그러네요. 여행 잡지에서 대부분 K-팝을 다룬 내용. 아, 벌써 이게 좀 약간 그 화면에 예. 좀 그 생긴 게 이부장하잖아요. 예. 저희 시사가 아닙니다. 저희. 예, 그러니까 시사가 아니라 예. K-팝 기사를 그러니까 코로나 전국 속에서 K-팝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예. 예? 그러니까 문화 잡지 이런 쪽이네요. 예, 문화 잡지 쪽에서 예. 이런 것만 이렇게 모아놓고 해놓고 실제로 저 기사들을 찾아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 나오고 뭐 예. 극장에 뭐를 지원했다. 네. 뭐 K-팝의 아이돌들이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뭐 콘서트를 강행한다. 네. 뭐 이런 내용들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게 5천 개를 검색해서 자기들이 한 9개 정도를 가장 대표적인 기사로 뽑아갖고 이걸 언론사에 배포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기사 내용조차도 찾아보면은 그러네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잘했다는 기사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야, 그나마 자신 있게 뽑은 9개가.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 조작이죠. 그러니까 이게 국장님 같이 예. 이렇게 저걸 찾아볼 거라고는 생각을 예, 못했겠죠. 그러니까 설마. 뭐 이 잡지들이 뭐 헐리우드, 빌보드 다 이래요. 예. 예? 아. 예, 빌보드 해갖고 K-팝 얘기가 많이 나오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엉터리 문체부가 엉터리 가짜 뉴스를 네. 제공을 한 거예요. 그 아까 마지막 기사 저거 한번 보여드리죠. 아까 그 K-팝 어쩌고 저쩌고 그 기사 저희 팀장님이 저 찾았거든요. 예. 저 여기 마지막 기사 이거예요. 예. 이게 뭔 기사인지 아세요? 코로나 봉쇄 기간 동안 들어볼 만한 K-팝 팟캐스트래요. 뭐 저런 기사들을 예. 방역에는 실패했으니까 에라이 어차피 갇힌 김에 음악이나 좀 들은데 이런 음악 들어보세요. 이 얘기란 말이에요. 플레이리스트. 이게 왜 문재인 정부가 저기 문체부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좋게 평가한 외신이라고 띄워놓은 거에 저런 내용이 다 들어. 만약에 거짓말 가짜 뉴스인 거죠. 저건 실패 케이스잖아요. 실패 케이스.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가짜 기사가 딱 나오고 나니까 이거를 문재인 오죠. 청와대에서 받아요. 예. 그래갖고 문재인 청와대에서 저 엉터리 기사를 받아갖고 K 방역이란 말을 만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부 K-팝 얘기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야 그럼 K-팝 예. 얘기가 많으니까 K 방역으로 하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갖고 K 방역이란 말을 만들어내요. 예.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K 방역을 홍보하는데 외국에다가 엄청난 예산을 쏟아. 그랬다 하더라고요. 예. 예. 엄청난 돈 예산을 진짜 많이 썼다고. 쏟아부으면서 예. 조작을 한 거죠. 말하자면 예. 언론 조작을 그 다음부터는 시작을 한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이 K 방역의 실체고 예. 그때부터 지금 우리가 아는 K 시리즈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K 방역이라는 거는 전 세계는 아무도 한국이 잘했다고 평가 안 하는데 네. 우리끼리 이제 외국의 이제 엉뚱한 기사를 가져다가 다만 그 사기잖아요. 사기를 쳐갖고 예. 문재인 정부가 K 방역이라는 말을 만들어내고 이제 그랬던 국뽕이라는 그 자가 발전을 시키려고. 자가 발전. 예. 그래서 자체 발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발광을 했네요, 진짜. 예. 아, 그럼 이렇게 해놓고도 근데 문제가 그러고 나서 백신도 강제 접종을 막 이제 시켰어요. 이제 예. 사실상의 강제 접종이라고 봐야죠. 그거는 우리 사회는. 근데 그나마의 백신 수급마저도 그거 문제가 됐죠. 이게 다른 나라보다도 한참 막 늦는다 이 얘기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 말씀드리기에 앞서갖고 예. 여러분들 지금도 보면은 이제 그 많은 시민들이 좌파들은 물론이고 많은 시민들이 문재인 정부 잘했어 코로나 예. 대응 K 방역 얘기하잖아요. 그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걸로 깨주십시오. 예, 그렇네요. 예, 그게 예. 어떻게 만들어낸 허상인지 예. 그거는 좀 깨주시고 백신 수급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죠. 이것도 참 보면은 예. 2020년 12월 달에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네. 2020년 12월 말이네요. 29일이니까. 예, 12월 달에 예. 문재인이 이제 미국 제약사 그때 이제 그 코로나 백신을 만들던 네. 모더나 CEO하고 네. 이 스테판 방셀이라 그래요. 예. 이 모더나 CEO하고 문재인이 화상 통화를 해요. 네. 그래서 단판을 지었다고
발표를. 이게 왜 또 화상 통화를 했는지 저 모르겠어요. 기억나요. 그때 저게 해 안 넘기려고 막 계속 그 전에도 온다 하다 안 온다 해서 야 모더나가 못 오냐고 막 이렇게 막 그 비꼬기도 했고 막 그랬는데 아 맞네요. 그래서 예. 이제 그 화상 통화를 해서 단판을 져서 모더나가 한국에 2천만 명 분량의 예. 코로나 백신을 공급한다는데 맞아요. 합의했다라고 저렇게 보도를 합니다. 네. 예, 그죠? 예. 그래서 2021년 2분기부터 모더나 백신이 공급되기로 약속이 됐다라고 네. 해요. 이렇게 발표를 해요. 네. 근데 이게 뻥인 게 밝혀졌죠. 그쵸. 다음 기사 보여주세요. 예. 제목만 봐요. 얀센 너마저도. 얀센 너마저도 얀센이 이제 그 문재인 그, 대통령과 통화한 모더나는 언제 오나. 그러니까 이게 모더나도 안 오고 그래서 그 얀센이라도 들어오려는데 얀센도 못 들어오고 네. 이게 계속 지연이 되는 거야. 그 뭐 2천만 명 분량은커녕 그냥 찔끔찔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당시 문제가 됐었죠. 이게 이번에 그 저기 감사에도 포함이 돼 있어요. 네. 왜 이렇게 지연을 시켰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근데 문재인 정부가 이 백신을 이 도입하는데 별로 그렇게 그 적극적이지 않았다, 느긋했다. 이 분석이 있어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그래요? 그렇네요. 뒤처진 코로나 백신 확보의 비판에도 정부는 느긋한 이유. 예,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은 예. 이제 이 기사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뽑고 있어요. 네. 첫째는 이제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건데 네. 백신의 효과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나중에는 곰팡이 섞인 백신을 접종하면서도 백신 안전하니까 믿으라 그렇게 떠들었던 애들이 그때는 지들이 확보 못하니까 예. 야 그게 안전하지 않아가지고 아. 맞아요. 그때 그 언론 플레이한 게 기억나요. 예. 이게 임상 시험도 별로 거치지 않은 뭐 그 예. 급박한 거다. 한쪽에서 근데 뉴스에서 전문가들은 이게 뭐 RNA 뭐 방식이어가지고 이거는 빨리 만들 수 있다. 또 이렇게 뭐 겹쳤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그렇게 그 핑계를 참 추잡하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자기들이 좀 백신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다음에 네. 이제 이거 곰팡이 백신 맞추면서도 믿어도 된다. 아 백신 위험해 이런 사람들은 너 적폐지. 예, 그렇죠. 맞아요. 너 일배냐 막 예. 이랬어요. 아, 맞네요. 예? 예. 일배냐 적폐냐 막 네. 이러고 이랬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중요해요. 두 번째가 그 네. 기사에서 쭉 내려보면은 셀트리온이 나옵니다. 맞네요. 이때 치료제. 예, 이 셀트리온이 처음에는 나중에 치료제였는데 예. 처음에는 백신을 개발하겠다고 했어요. 아, 그랬군요. 예, 그래서 예. 그리고 당시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정부가 셀트리온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대폭적인 지원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갖고 저 기사 내용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셀트리온의 백신 개발을 기다리느라고 해외 백신 도입을 일부러 미뤘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예. 뭐 이 셀트리온과 문재인 정부의 그 유착 관계 같은 거. 근데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된 게 없으니까 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그것까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네. 어쨌든 이 셀트리온이 또 이 민주당 정권과 굉장히 친한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요번에 네, 그렇죠. 이해찬 빈소도 찾아갔더라고요. 이 예. 셀트리온 회장이. 예. 근데 결국 이제 셀트리온은 백신 개발에 실패를 했죠. 실패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치료제 개발한다고 하는데 그거조차도 지금 안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국 이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정책을 보면은 네. 모조리 다 실패한 것 뿐이에요. 그러네요. 잘한 거라고는 이제 K방역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예. 국민들을 엄청나게 잘 속였다. 네. 예? 잘 속였다는 거고 거기다가 지금도 생각하면 열받는 게 네. 그 뭐 집합 금지 명령. 아, 그렇죠. 예. 이것 때문에 사실 정부 관련해서 시위할까봐 예. 예, 계속 그죠. 못 모이겠잖아요. 이게 가장 심할 때는 2인까지 제한했어요. 두 명만 만날 아니 수 있도록. 식당 가면 일행인데 서로 모른 체 하면서 같이 밥 먹고 예.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 그게 식당에 들어가면 어차피 바글바글해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예. 근데 거기서 아는 사람은 2명만 있어야 돼요. 예. 이게 말이 되는 그러니까요. 겁니까? 예? 아, 게다가 그 백신도 나중에는 그 PCR 검사라 했죠. 그거 해가지고 안 나온 사람들은 괜찮았는데 그것도 그 증명서를 언제 뗐는지 확인해가지고 하나하나 하고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은 식당한테 출입도 못하게 했고 백신 강제로 맞게 했고 근데 문재인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지금 현 대통령인 이재명도 그때 많이 저기 또 이거 거들었죠. 예, 좀 보여주실까요? 이거 예. 제가 좀 갖고 온 기사인데
이재명 부스터샷 접종하면서 이거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라고 호소를 합니다. 이게 2021년 12월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이 다음 이제 이 대선 이제 나가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보면 와, 이 가느다란 팔에다가 이렇게 지금 맞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스트라제네카로 1, 2차를 맞았고 이거 지금 백신도 뭐 그 당시에 화이자니 모더나니 아스트라제네카니 얀센이니 이걸로 말도 많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좌파 정권에서 밀었던 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였잖아요. 네. 1, 2차는 이걸로 맞았고 3차는 화이자로 맞는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부스터까지 맞으면서 그 당시에 1, 2차 맞은 사람들 3차 꼭 맞으셔야 됩니다라고 같이 저게 그 아스트라제네카 제일 그때 예. 검증이 안 된 거 아닌가요? 그랬었죠, 그 당시에. 얀센이나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예. 그래 검증이 됐는데 저게 문재인 정부가 그거를 확보 못하니까 네. 아스트라제네카로 해갖고 그냥 다 국민들한테 맞춰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파 쪽 시민들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지 말자라고 또 하기도 예, 했고 예, 그래서 예. 이게 좌파 백신이라는 얘기도 같이 나왔었어요. 예, 그렇죠.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당시에 또 2021년 6월에는요. 예, 인구 밀집한 수도권부터 우선 접종해 달라라고 이제 건의를 해가지고 네. 예, 경기도민들에게 이렇게 좀 많이 곰팡이 낀 백신을 저렇게 접종해달라 그런 시기상 겁니다. 그게 겹쳐요 보면은 예, 그죠? 예, 예. 이게 그때 이후에 이거니까 예, 그리고 2021년부터니까. 예, 여기 보시면은 백신 접종 70% 돌파에 이제 위드 코로나 이제 전기를 마련했다 이러면서 백신 접종합시다라고 예, 그 사회에다가 사실상의 백신을 강제로 접종하게 만드는 분위기 이 조성에 지금 이재명 현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한 목소리 했단 말입니다. 그랬죠. 그리고 예. 사실 저 백신이 예. 결국은 그래서 우리 국민들 거의 대부분이 코로나에 걸리고 나서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도 코로나 계속 발병하고 있고. 이미 그 지금도 그 예. 툭하면 걸려요. 근데 네. 이제는 코로나가 좀 많이 약해지긴 했습니다. 왜 그 오미크론 변이 이후로는 네. 원래 뭐 사실 모든 질병이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강해서 숙주를 빨리 죽이다가 이렇게 했다가는 자기가 퍼져 나가지 못하니까 그렇죠. 예. 스스로를 약화시켜요. 예, 그래서 치명률은 낮아지고 전파력인 동시에 이제 좀 더 커지는 예, 그렇게 되는 건데 이 질병의 이 성장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그래서 이제 이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게 그 사회가 어느 초반에 일정 기간 동안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초기 방역을 신경을 쓰고 그 다음부터는 이게 특히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기 바이러스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는 바이러스는 이제 이렇게 약하게 함께 이렇게 가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예,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과학에 대해서 과학적 접근을 하지 않고 이게 정치적 접근을 했던 게 그렇죠. 문제였죠. 예. 예. 왜 이용했죠? 네, 그러니까요. 결국은 그 실정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가 문재인 정권의 수많은 실정과 어마어마한 빚을 양산한 이 모든 것을 덮어줬어요. 그리고 이게 정부의 빚도 빚이지만 예. 정말 큰 문제는 그 당시의 자영업자들. 아, 그렇죠. 그 지금 그때 지은 빚 때문에 이 자영업자들이 예. 아직까지도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좌파 정권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그 과거에도 이렇게 보면은 그 한 정권이 그 정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차후에 계속되는 그 여파를 남겨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이제 김대중 정권 같은 경우에는 그때 카드 남발했죠. 아, 맞네요. 카드 남발하면서 신용불량자들이 예. 엄청 막 대학생들한테 길 가는데 그러니까요. 카드 만들어주고 예. 그랬죠. 그 그러니까 카드라는 신용불량자들이 엄청나게 양산되고 네. 그게 향후 거의 10년 이상 우리 한국 경제를 발목 잡는 결과를 낳았고 맞습니다. 뭐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지금 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때 자영업자들 이렇게 된 게 지금 이 굉장히 지금까지도 경제에 아주 심각한 영향으로 작용하고 네.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아, 근데 이게 보니까 누적인 것 같아요.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부동산으로 이제 그게 그 향후 여파 이 진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여파를 만들어냈고 문재인 정부 되니까 부동산에다가 다른 걸 또 얹어가지고 문제가 일어났고 네. 이재명 정부 되니까 거기에다가 또 다른 예, 야 계속 누적이 됩니다. 아, 부동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그 마지막으로 예. 지금 오늘 시간이 꽤 됐는데 예. 얘기해 주시죠. 예. 마지막으로 이거는 얘기가 아니라 그림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그림이요? 예. 뭐 만평 같은 건가요? 아니요. 이게 뭐냐면은 예. 집값 부분인데 네. 잠깐만. 어떤 관련이에요? 뭐 AI로 만든 건가요? 아니면 그래프 같은 건가요? 그래프. 그래프. 아. 그러니까 각 그 정부별 예. 집값이 어떻게 오르내렸는지. 예. 그 아마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이게 왜 계속 우상향을 하다가 유일하게 한번 탁 꺾이는 부분이 하나 있잖아요. 예. 아마 그 그래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꺾은 선 그래프가. 요거 좀 카톡으로 보낸 거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지금 떴나요? 예, 부조실에서 지금 열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여러분 잠시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 예. 그동안 제가 많이 봤는데 이건 이런 데이터는 많이 막대 봤는데 이렇게 예. 딱 선명하게 나오는 그래프는 없을 거예요. 아니 지금 이명박 보면 정부는 뭐 데이터 누락인가요? 왜 그래프가 안 그냥 보이죠? 마이너스 밑으로 내려갔죠. 없으니까. 밑으로.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예. 보면은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 때는 저렇게 집값이 다 안정됐었어요. 네. 예, 집값이 안정됐었죠. 야, 서울 10. 그런데 지금 노무현, 문재인 엄청나요. 그리고 지금 취임 37주 차에 이재명이 그래프가 저기까지 올라왔어요. 저 얘기는 뭐냐면은 임기 다 채우면은 문재인보다도 훨씬 더 올라간다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지금까지 집값 상승률이 역대 노무현이나 문재인은 훨씬 뛰어넘습니다. 9.5%인가 그래요. 서울 지역 집값 상승. 9.5.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뛰어 올랐는데. 아니 서울 아파트 평균가가 15억을 넘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면은 여러분들 이건 다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파 정권 때는 집값이 안정되고 좌파 정권 때는 그렇게 집값 가지고 우파 정권 때는 집값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요. 예? 예, 맞아요. 뭐 투기꾼 잡겠다 이런 얘기도 하나도 안 해요. 예. 그런데도 집값이 저렇게 안정되는데 왜 좌파 정권은 뭐 투기꾼 잡겠다고 아 근데 그 우파 정부 때 한 적이 있죠. 이명박 정부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래도 안 잡히면 더 짓겠다. 예, 그냥 그렇게 예. 하고 그 덕분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얘기 할 필요가 없어졌는데 예. 박근혜 정부 때도 나중에는 아니 최경환 총리 부총리가 제발 사세요. 정부에서 집값 올려드릴 근데 테니까. 재밌는 게 그 그래프 다시 보여주세요. 네. 이 좌파들이 지금도 그 뭐 교수라든가 이런 애들 그 배우는 학생들이 불쌍한데 그런 애들이 나와서 떠드는 얘기가 뭐냐면은 뭔데요? 왜 우파 정권에서는 집값이 떨어졌냐. 그거는 뭐냐면은 노무현 정부가 저때 엄청나게 규제를 강화한 게 바로 효과가 안 나오고 몇 년 지나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집값이 떨어진 거다. 예. 예? 맞아요. 그거고. 그 얘기 있었죠. 또 문재인 그 우파 정권이 또 풀어놔서 네. 그게 효과가 문재인 정부 때 저렇게 나타나는데 강력하게 썼으니까 윤석열 정부 때 다시 나타나는 거다. 예.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 그래프 보면은 그 논리가 맞습니까? 아니 근데 그 규제해서 다음 정부에서 나타났다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얘기가 문재인 정부 때 깨진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네, 근데 지금도 왜냐면 그렇게 주장하고 김영미가 있어요. 26차례를 내놓을 때마다 네.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걸 알면서 네. 그때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좌파들이 했던 선동,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이 집값 잡힌 거는 노무현 정부 덕이다. 이게 그때 문재인 때 깨졌었거든요. 네. 이제는 또 뭐라고 할지 이제 앞으로 또 그 창의력을 오히려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값은 예. 이전 정책이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예. 선행 반영돼요. 선행 반영. 아 그렇네요. 예. 요새는 맞아요. 선행 반영돼요. 예. 그래갖고 이제는 민주당 정권이 집권을 하잖아요. 네. 아무 정책도 안 썼어요. 근데 집값이 올라가요. 그걸 순수 체급이라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지난번에 그 무슨 예. 그 서울 지역 전부 다 토지 거래 허가제 아, 붙고 이거 11호 하면서 대책. 폭동적으로 그렇죠. 뛰게 된 거죠. 예. 맞습니다. 아, 예. 참, 정말 어쨌든 오늘 굉장히 긴 시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긴 시간으로 느껴지진 않았어요. 예. 앞에 일단 자원외교부터 민주당이 갑자기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자원외교를 하겠다는 것부터가 예. 이미 열이 받은 상태로 시작했기 예. 때문에 예. 아, 구장도 너무나 재밌는 시간 감사드립니다.